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어둡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근의 공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 그 다음에 판별식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의 공식 유도되는 가정 알아야 되고, 자, 물론 여러분들 오늘 내가 마지막 수업이지만 오늘까지 숙제가 내는 게 여러분들 그것까지 가서 토탈 마지막이 알겠죠? 숙제까지 내야 돼. 요번까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였냐면,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요걸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그죠? 근의 공식이 다음과 같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을 하나를 알파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플러스로 요렇게 놓고 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베타를 만약에 내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된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값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야 우지 저번에 빠졌던 우리 민조 알파 더하기 베타는 값이 어떻게 된다 배웠어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 이유는 뭘까요? Do you know? 숫자가 두 개 더하면 알파랑 베타 더하면 루트 씌워진 거는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사라져. 존나 잘했어요. 맞아요. 분모가 같으니까 두 개 더하시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a분의 자 루트는 날라가죠. 같은데 크기가 다르니까. 그럼 마이너스 b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돼서 약분하시면 요렇게 됩니다. 그죠? 민조가 알파 베타도 한번 해봐.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하면은? a분의 c. 그 이유는요? 알파랑 베타 곱했을 때 나와서. 맞아요. 곱했을 때 맞아요. 여기는 4a 제곱이 되겠고, 그죠? 2a를 두 번 곱하면 4a 제곱이니까. 여기랑 덩어리가 지금 똑같은데 크기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죠. 그러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주시게 되면 루트가 벗겨지니까 요렇게 되면서 얘가 서로 날아가고 마마는 플러스니까 약분하시면 a분의 c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죠? 요거 저번 시간에 썼던 겁니다. 그리고 합과 곱을 알 때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이라 해서 차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이거 차의 공식 외우지 말라고 했지. 이거 외우면 바보야. 그냥 합의 제곱에서 4개의 곱을 빼시게 되면 저절로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합과 곱이 숫자로 나오게 되면 이 알파 빼기 베타는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이거 외우면 진짜 이거 미친 거 이런 거 외우면 안 돼.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A, B, C 모두 다 근의 계수만 가지고 구하는 거라서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다라고 요렇게 얘기했던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인 내용이죠. 그죠? 또 있었어요. 또 뭐였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요 A, B, C가 여러분들 모두 실수였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이기 때문에 자, 내가 이거 기억해 두라 했죠. 뭘 기억해 두라 했냐면 실수랑 실수를 4칙 연산하면은 실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수랑 허수를 4칙 연산하면은 정말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허수가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자, 결국에 근의 공식에 있는 요 2a도 실수고 마이너스 b도 실수고 b제곱 빼기 4ac도 실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의 공식이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어. 실수 1분의 실수 2 뿔마 루트 실수 3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은 결국엔 여러분 하트 공식을 요렇게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 이 실수 3가 결국에는 라지 D 얘를 우리는 b제곱 빼기 4ac라는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얘의 부호에 따라서 이 x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해서 얘를 판별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b제곱 빼기 4ac가 양수냐 아니면 는 0이냐 아니면 0보다 작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와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얘가 양수가 되면은 루트 아닌 양수가 되면 실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에서 또 다른 똑같은 실수 더하고 뺐으니까 서로 다르겠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죠? 만약에 는 0이 되면은 루트 0은 0이니까 실수 1분의 실수 2라는 새로운 실수에 뿔마 0이 되는 거니까 똑같은 실수가 두 개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중근이라고 해요. 중근은
근이 두 개예요. 이거 근 한 개라고 배우셨으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근 두 개예요. 알겠죠? 근의 종류가 한 개인 거지 근의 개수는 중분도 두 개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면은 얘가 허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와 허수를 더하고 뺐으니까 그 허수가 다르겠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요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퀵 리뷰했다가 여러분들 뭐 노트도 좋고 요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정리. 제가 정리해 주세요. 정리 부탁. 자,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내 칠판을 안 보고 여러분들이 술술술술 말이 나오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인 내용이 이겁니다. 꼭 기억을. 오늘까지 배우면 여러분들 유한모의고사 진도 거의 다 뺐어요. 2차 부등식 그냥 절대값 빼고 다 뺐네. 절대값도 좀 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나요. 절대값까지. 절대값 내가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절대값 따로 보세요. 문제 좀 더 해서 머리? 네. 다 알아? 네. 숙제 내? 숙제 냈어요. 오늘 아침에. 맞아, 어제 새벽에 공부하는 거 점이 너지? 열풍 달에 점이 돌아가던데? 너 너였지? 잘했다. 너랑 누구냐? 현우? 어제 방송할 줄 알아. 뭐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뭐 필요한 뭐 인강이나 뭐 자료 같은 거 편하게 연락 줘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우가 뭐 공부하다가 뭐지? 저 1학년 뭐 1학기 기말고사 좀 기출 문제 좀 풀어보고 싶어 하면은 내가 구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한국 공부보다 어렵겠지만 일반 국어 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평소에 어려운 거 해야 돼. 알겠지? 그 한국어에서 조금 뭐 쿠션 받았다고 막 의스대지 말고. 물론 그거 못했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그거 오해하면 안 돼. 그것도 잘한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에는 붙어야 되는 건 정시잖아요. 그죠? 정시에서 붙는 거니까. 됐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 개만 더 추가적으로 좀 할게요. 자, 이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 경민이가 이 부분은 안 배웠던 부분이라 내가 조금만 더 언급을 할게요. 학교쌤 중 왼손잡이가 있나 보다. 이 동그라미 여기다 놓으시네. 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게 2차 방정식인데 얘의 근을 만약에 내가 알파, 베타라는 근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게 또 들어가거든. 자, 만약에 근이 이거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알파와 베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0이 되어준다는 뜻이야. 그 말은 뭐냐면 요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수 분해를 한다라면 반드시 주머니가 왼쪽은 x 빼기 알파 형태가 되어줘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이 알파를 여러분들이 여기 x자리와 여기 x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왼쪽이 0이 되면서 오른쪽이 뭐가 돼도 무조건 0이 되거든. 그지? 마찬가지로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는데 베타를 여기 x에다 집어넣고 여기 x에 집어넣으면은 여긴 베타 빼기 알파가 되니까 0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반드시 0이 되려면 얘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를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된다라면 반드시 덩어리를 이런 식으로 갖는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인수정리라는 개념이었고 근데 이걸 전개하시게 되면 얘랑 달라요. 그죠? 왜냐면은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A인데 이걸 전개하면 최고차항계수가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같아지려면 여기 최고차항계수 A를 붙여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요걸 전개했을 때 얘랑 같아지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요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전개하면은 x제곱 빼기 합의 x 곱은 0 요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요걸 또 전개하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ax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a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의 a를 곱한 게 0이라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랑 완벽하게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 되면서 개수를 비교할 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A와 여기 있는 A는 당연히 같을 거고요. 여기 있는 B와 여기 있는 여기까지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래서 B 이코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A를 곱한 거랑 같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C라는 상수항은 요 놈과 반드시 같아야 돼요. C는 알파 베타 곱하기 A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유도했던 근과 계수관계를 아까 민조 같은 거 직접 더하고 곱하고 해서 구했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맞는 방법이야. 근데 고1 친구들이라면 요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합을 양배다 마이너스 A로 나누시게 되면은 얘를 요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요렇게. 결과가 아까랑 똑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요것도 양배다 A를 나누시게 되면은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였지. 그지? 자,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개념할 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나올 거라는 게, 만약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근이 만약에 1과 2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그냥 바로 이거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다라는 식을 만들고 2도 집어넣어서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연립하는 게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감성이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자, 근데 우린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근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주머니를 요렇게 가져야 돼요. 요거 이해돼요?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이거 전개하면은 절대 얘랑 안 같죠? 그러니까 여기다 뭘 붙여야 되냐면 2를 턱 붙여주는 거야.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냥 한 번에 전개해서 얘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우리가 1화 1단원에서 배웠던 인수 정리와 나머지 정리의 어떤 변형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 민조처럼 더하고 곱하고 해가지고 결과 낸 것도 너무 좋지만,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 노트나 혹은 패드에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대단원 1을 배운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또 다른 방법을 내가 보여준 거예요. 요거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게 잘 돼야 돼. 이게. 그리고 민조 방법도 꼭 알아두세요. 더하고 곱하고 하는 거 초등학교 방법도 너무 중요합니다. 직접 해보셔야 돼요. 굿. 우리 민조가 축구 나와. 오, 야. 여기 애들 지금 더워가지고 얼굴 빨간데. 은재 개덥나 본데. 민조 많이 추워? 네. 마지막 주에 이어하는 이유가 최고차하는 개수를 맞추고. 정확해요. 맞아요. 최고차항은. 왜냐면 저 전개하면요. 최고차항이 x제곱이 나오니까 위씨가 아래씨가 같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근을 때려받고 요 앞에 있는 최고차항에서 맞춰야지만 두 개가 같겠기 때문에 여기다 붙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고 2분의 1이었어. 그럼 여기다가 2를 지우고 2분의 1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같을 테니까. 정민이가 요 부분은 나한테 수업 안 듣고 스킵하고 와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야. 오늘 일단 지금 요게 좀 이해되셨으면 오늘 수업 배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여기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근데 야 여기 심화반 애들 다음 주 화요일 또 중학교 수업 배우는 거 어떡하냐? 중상 중요하니까 열심히 배워. 좀 얘네들 수학에 욕심 있는 친구들은 그 일타강사들 그 강의 중에 정승재 수고필이라고 있거든? 요거 좀 들으면은 너네들 좀 새벽에 하루에 1시간이라도 조금 노력하면 금방금방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또 뭐 있냐, 우진이 것 중에 노베가 도형만 있던가? 너 사서 알지? 야, 그 노베가 도형만 있지 않냐? 네. 그지? 현우진은 중등 그 1차 함수 2차 함수 어디 있냐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아 그래. 뭐 어쨌든 그 도형 같은 경우는 그 현재 노베라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 조금 좀 많기는 해. 그래가지고 난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 그 정선재 거 수고필이랑 EBS 가면 무료 강의 있거든. 그 완포자를 위한
중학특강이라고 써요. 그럼 요게 한 그 12강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딱 정리해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하루에 1시간 정도라도 투자를 하면,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문제도 그렇고 중학교 거를 막 굳이 막 앞에 거부터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내 실력이 있는데. 그럼 이제 또 시간 낭비하니까 저거 정도만 좀 새벽에 좀 해요. 알겠죠? 3, 40분만 해도 금방금방 좋아져. 그래. 교육은 공산주의가 아니거든. 다 똑같이 해야 돼. 나도 좀 미안해. 그래서 심화반이나 기본반 나눠서 하긴 했는데 원래 진짜 좋은 교육을 1대1로 해주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심화반 그것도 나누긴 한 건데.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르르롱.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근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두 수가 만약에 근을, 자, 잘 보세요. 아까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숫자로 바꿔볼게. 두 근이 만약에 2랑 3이래. 그리고 x제곱 앞에 있는 요 놈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5래.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개념이거든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얘가 반드시 2랑 3을 근으로 가지려면은 x 빼기 2라는 덩어리랑 x 빼기 3이라는 덩어리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전개했을 때 최고차 함계수가 5가 되려면 반드시 요렇게 돼줘야 되겠죠? 그냥 요렇게 해가지고 는 0 하면 바로 끝난다라는 소리가 그냥 요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문자로만 했을 뿐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걸 내가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잘 보세요. x제곱 빼기 5x 플러스 6에다가 최고차 함계수 5를 이렇게 붙인 거거든.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최고차 함계수가 1이 되면은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가 두 근의 곱이 됩니다.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5라는 놈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되면서 합은 결국에는 5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거든. 그러니까 합은 5라는 소리야.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근을 여러분들이 놨을 때, 그지? 최고차 함계수만 이렇게 딱 빼놓고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야. 최고차 함계수 딱 빼놓고 x제곱 빼기 여기는 두 근의 합 x 적고 여기다 두 근의 곱을 적고 는 0을 붙이게 되면은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등급이 아닌 2등급까지는 그래 요 정도까지만 이해해도 괜찮은데, 조금 더 내가 욕심을 부린다라면 니들 내 제자니까 최고차 함계수를 붙이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일 때는 여기는 두 근의 합이 되고 여기는 곱이 된다라는 걸 바로 알았으면 좀 좋긴 하겠어. 근데 그 원리가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했던 내용인데 좀 이제 문자로 다시 재포장해 따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보고 요렇게 만드는 것만 원리적으로 할 줄 아시면은 잘 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만 하셔도. 근데 이제 민조랑 조금 이제 친한 친구들은 요것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합이랑 곱을 이렇게 뽑아내는 연습을 좀 평소에 많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뭔 말을? 왜냐면 그 다음 예제가 좀 그런 거야. 지금처럼 근이 2, 3 이런 식으로 간단한 자연수나 정수가 나오면은 요렇게 하는 게 좀 쉽거든. 근데 이제 다음 예제를 보여주면은 그 계산이 조금 이제 좀 약간 족같아요. 그래서 그거 내가 보여줄 거예요. 자, 예제 16번. 자, 뭐가 족같은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좀 계산이 족같아요. 자, 왜냐면 덩어리가 한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의 양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1을 알파라는 근으로 놓고 1 빼기 루트 1을 베타라는 근으로 만약에 놓는다 생각을 한번 해봐. 뭐 최고차 함계수가 1이래. 그 말은 여기다 1을 써주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 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거든. 그럼 알파 자리에 얘를 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왜냐면 니들이 계산을 존나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그지?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항이 사실상 이거 분배하게 되면 3개, 3개니까 9개의 항이 만들어지면서 전개하실 때 이제 부담이 생긴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 고수들은요, 물론 요거를 그냥 전개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아. x제곱을 적어.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적고 여기다는 합 x라고 적고 여기는 플러스 곱이라고 적는 거야. 그리고 는영 하면은 게임이 끝나. 여긴 최고차 함수 1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됐니?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 합은 보세요.
두 개 더하래요. 얼마야? 2야, 2. 루트가 날아가니까. 그럼 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곱은요, 합차공식인 거 보이십니까?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인 거야. 뭔 소리냐? 이걸 여러분 전개를 해가지고 열심히 졸라 막 계산을 해서 힘들게 하면은 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테크닉적으로 좀 기억해두면 좋겠다. 자, 예제 16번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근이 자연수 정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좀 부담이 있어요. 솔직히 요 계산은요 고3이나 재수생들도 싫어하는 계산이에요. 왜냐면 항이 9개가 나오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 아니면 틀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딱 자연수 정수를 깔끔하면 딱 요걸로 해가지고 끝내시면 되겠고, 더러울 때는 여러분 요걸 조금 기억해가지고 좀 예쁘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문제 괜찮아? 오케이. 니들 뭐 항공고 내신 시험에서는 저렇게 더러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깔끔하게. 왜냐면 수능도 깔끔한 걸 좋아해서 수능도 저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이제 학군지 내신이라던가 이런 데는 저런 걸 좀 가끔 냅니다.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뭐 항공고도 뭐 내신 한 문제 정도는 족 같은 거 준다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알아두세요. 자, 뿌리뿌리뿌리 넘어가도 될까요? 형님들? 좋아요. 자, 합이 4고 곱이 6인 두 수를 구하라 라고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조금 이제 머리를 쓴 문제죠. 이런 거는 이제 수리논술에 나와서 참 좋지. 선생님, 합이 4고 곱이 6인 두 수를 구하래요. 두 수니까 되게 재밌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 수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나와볼게.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합이 4고 곱이 6인 두 개를 구하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뭐 미지수도 식 두 개니까 뭐 연립해도 뭐 풀 수는 있겠지만 센스껏 뭔가 합이 4랑 곱이 6이 되는 건 잘 보이진 않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건데요. 자, 이 알파, 베타는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해석하게 되면은 얘가 다른 게 보여요. 이런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x제곱 빼기 합 x 플러스 곱은 0. 요런 게 보이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합이 우리가 4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죠? 곱이 우리가 6이라는 거 아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 알파 베타의 근은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6은 0의 2차 방정식을 푸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걸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요거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겠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당연히 어려웠네요.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음수가 나와서 허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가지고 곱해가지고 요런 수가 되는 걸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허근이에요, 허근. 정리하시면 2 뿔마. 자, 얘는 2루트 2거든. 그래서 2루트 2를 나누니까 루트 2의 i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알파가 베타가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 보는 거, 요런 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을 거고. 은재 괜찮노? 괜찮아요? 현우도 괜찮습니까? 네. 잘 생각해봐. 그렇게 아직까지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식의 인수분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 이미 내가 다 설명했습니다. 알파, 베타가 만약에 근이라면 알파와 베타를 집어넣을 때 각각 0이 나와야 되니까 덩어리 요놈과 요놈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겠고, 최고차 한계수를 A로 맞춰줘야지 전개했을 때 같을 수밖에 없다. 그거 이미 다 내용을 얘기했던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오늘 넘어가고요. 요건 됐고, 자, 이제 요 내용이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거랑 이따 다음 거에 별 요 내용인데, 자, 일단 요거부터 첫 번째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애새끼들 존나 많이 외우거든. 자, 이거 학원 가면은 외우기 졸라 많이 시켜.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잘 보세요. 그럼 당연히 동영상 강의를 내주셔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일단 결과를 먼저 얘기하면은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 근이 만약에 다음과 같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 근을 갖게 되면은 얘는 반드시 부호가 반대인 켤레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그럼 다른 한 근은 볼 것도 없이 1 빼기 루트 2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볼 것도 없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개수가 만약에 이번엔 실수래. 실수. 근데 한 근이 다음과 같은 복소수인 근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i 같은 걸 근을 갖는데 그럼 자동으로 물어볼 것도 없이 1 빼기 2i가 켤레근을 갖습니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잠깐 퀴즈를 한번 내볼 건데 여러분들 요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리수는요 실수 안에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a, b, c가 모두 유리수래. 그래서 뭐 1, 2, 3 요런 거. 근데 한 근이 1 플러스 i래. 그럼 다른 한 근은 뭐니? 라고 묻는다면 그 근도 안 봐도 비디오야. 1 빼기 i예요. 왜냐면 유리수도 실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지? 결국에는 이 2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맞지? 왜냐면 유리수 안에 그죠? 유리수 밖에 실수가 있는 거니까 실수가 된다라는 거는 유리수도 된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생각보다 친구들 오해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이유를 내가 설명할 건데 자, 일단은 1분 정도 줄 테니까 일단 결과 먼저 가볍게 보고 그다음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유 설명 못하는 애들 진짜 태반이야. 우리나라 수험생 거의 90%가 설명을 못해요. 1등급 애는 잘 못해. 이거 이유를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민조야, 내가 물어볼게요. 왜 유리수가, 미안해, 모든 개수가 유리수가 될 때, 한 근이 무리근이 가지면 다른 한 근은 켤레근이 돼요? 학원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설명 한번 해봐. 왜 그러죠? 근의 공식 썼을 때 네. 풀만 나오니까 저기 우리 근의 공식이 썼을 때 풀마가 나오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어.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무리수 렉터 안에 있는 게 1보다 크면 하나는 플러스인 채로 지우지고 하나는 마이너스인 채로 지워졌어. 플러스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9야. 그럼 플러스 맞잖아, 네 말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3형태가 되네요? 그럼 무리수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거 네 생각에 학원에서 그렇게 알려준 거야? 배울 때 이렇게 배웠고 그렇게 읽었어? 진짜? 교과서 그렇게 설명 안 되는데? 혹시 다른 방법? 혹시 또 생각나는 사람? 근데 그것도 네가 아마 근데 잘못 들었을 거야. 그것도 가능은 하거든? 근데 그거 잘 들었어야 되는데 아마 너가 설명이 부족했을 거야. 쌤이 잘못 가르치진 않았겠지. 그건 아주 큰 문제니까. 그런 실수할 것 같진 않고.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나요? 봐. 자,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 동영상에 그냥 찍어서 내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교과서로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ax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놈이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근이 예를 들어서 이런 p 플러스 루트 q 형태의 어떤 근을 내가 만약에 갖는다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런 근을 가질 때 왜 반드시 베타는 안 봐도 비디오로 다음과 같은 무리근을 부호로 바꾼 켤레근을 갖는지를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근이라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반드시 만족한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괜찮니? 자, 그럼 무슨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런 얘기할 수가 있어. a에 p 플러스 루트 q의 제곱 플러스 b에 p 플러스 루트 q 더하기 c는 0. 요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요걸 내가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a에 이거 뭐 어렵냐? 한번 해봐. 금방 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 B, C가 우리는 모두
유리수일 때 다룬다라는 걸 캐치를 하셔야 돼요. 유리수일 때 다룹니다. 자, 그러면 유리수니까 여러분들이 항등식 옛날에 묶어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유리수와 무리수 부로 갖는 것들을 나눠서 요렇게 만들 거야.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러면은 루트 Q가 없는 거는 왼쪽으로 몰아넣을게요. 이렇게. 자, AP의 제곱 플러스 AQ 플러스 BP 플러스 C. 따라왔니? 자, 루트 Q가 있는 건 딸랑 두 개예요. 여기 하나, EAPQ. EAP 루트 Q.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하나, B.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자, 이게 0이 된다라는 소리는 반드시 왼쪽에 있는 요 덩어리가 0이 돼야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 덩어리가 반드시 0이 되어준다는 소리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 말은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 두 개를 반드시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P 빼기 루트 Q가 만약에 근이 된다라면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반드시 0이 되어야 되겠죠? 정말 그런지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A의 P 빼기 루트 Q의 제곱 플러스 B의 P 빼기 루트 Q 플러스 C가 정말로 0이 되냐? 이것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이걸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 A의 P 제곱 빼기 2P 루트 Q 플러스 Q 플러스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P 빼기 B 루트 Q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내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트 Q가 있는 거랑 없는 거를 나눠 가지고 표현을 해볼 거야. 그럼 루트 Q가 없는 거는 보세요. AP의 제곱, 없는 거는 AQ. AQ 제곱 이렇게 되죠. 미안해요. 요 Q 제곱이 내가 실수했어요. Q구나. 이건 Q. 요거 Q네요. 미안해요. Q입니다. AQ. 그죠? 요거 없는 겁니다. Q. 자, 그 다음에 없는 거 BP. 없는 거 플러스 C. 이렇게 되고요. 루트 Q가 있는 거, 요거랑 요것뿐이에요. 어떻게 되시면 마이너스 2P 빼기 B라는 결과가 나와요. 됐지? 그럼 잘 봐봐. 이미 얘가 근이라는 소리는 왼쪽은 0과 오른쪽은 0이 이게 반드시 보장이 된다는 뜻이거든. 근데 보세요. 얘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완벽히 똑같은 거 맞아요? 얘가 근이 된다는 소리는 반드시 이 값이 0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얘가 0이에요. 왜?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맞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덩어리야. 오른쪽에 있는 요 덩어리도 보시면 좀 다르잖아, 씨발. 다르네. 내가 잘못했다. 잠깐만. 이거 EAP인데. 미안해. 이거 A 이렇게 써야 돼. 마이너스 EAP 빼기 B와 플러스 EAP 플러스 B는요, 사실상 같은 겁니다. 왜냐면 얘를 이항하게 되면 그냥 요 놈이 돼요. 그죠? 이거 는 0 했는데 이거 이항하면 똑같은 거니까 얘도 0인 거야, 사실상.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P 플러스 루트 Q가 근이 돼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쭉 해서 유리수와 무리수부로 나눠서 정리했더니 반드시 이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 P 빼기 루트 Q도 한번 진짜 근이라고 생각하고 넣어봤거든? 그랬더니 결과식이 똑같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도 0이고 얘도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얘가 근이 되면 얘도 근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또 다른 질문도 가능하겠죠. 거꾸로 만약에 선생님 알파가 P 빼기 루트 Q가 근이면 자동으로 베타는 P 플러스 루트 Q가 근이 된다는 소리예요. 왜? 요걸 집어넣으면 요 놈이었잖아. 그럼 요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럼 는 0 나오면 반대쪽에 P 플러스 루트 Q를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해도 또 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반드시 켤레는 서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가 증명이 가능하겠죠. 자, 이게 지금 되게 어렵게 들리겠지만 요게 정석적인 교과서 증명법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를 이해하신 분들은 2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이 가능해요.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의 근의 알파가 P 플러스 QI라 놓고 요걸 집어넣어서 전개를 예쁘게 한 다음에 실수 부분만 따로 모아놓고 허수 부분만 따로 모아놓는 거야. 그럼 또 는 0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반대쪽 가서 이번에 P 빼기 QI도 정말 근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니까 P 빼기 QI를 여기다 집어넣고 또 실수부 따로 만들고 허수부 따로 만들어서 는 0 확인하시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이 관계식이 똑같아지면서 는 0이 보장되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켤레근을 갖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수학 교과서에 있는 설명법이에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조가 설명한 것도 내가 몇 마디를 덧붙이게 되면 정확한 설명이 돼요. 근데 일단은 요걸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교과서 설명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게 다 들어가 있어요. 항등식, 그죠? 왜냐면 유리수부와 무리수부로 나눠가지고 는 0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자, 정리. 자, 이거 정리해주세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민조가 설명한 것도 내가 몇 마디만 덧붙여서 설명해 볼게요.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나도 솔직히 못했어. 이해한 사람 있어? 너 대신에 그냥 똑같은 것만 써 적을까? P 플러스 Q를 집어넣고 P 마이너스 Q를 따로 집어넣어서 두 가지가 나오거나 이 0, 0 나오니까 그걸 둘이 그에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따로 나오니까 정리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개념 한번 찍어야 될 게 바로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혈내근을 갖고 있을 때 왜 반대쪽 혈내근도 반드시 근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은재 아직 하고 있네요. 천천히 하세요. 아래만 뭐지, 뭐 아이스크림도 팔던데 젤라또 아이스크림 먹어봤냐? 거기 다 현금이야? 아니면은 뭐 계좌이체형이야? 터키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커피?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 그거 뭐냐, 그 뭐 장난도 치리 애들한테? 모르겠어요. 개빡치던데. 왜 그냥 주면 되는데 왜 씨발 놀려? 그지? 어? 그게 문화야? 우리나라 문화도 보여주면 안 돼? 빨리빨리 문화? 이러면서 너 빨리 안 주면 쳐 맞아야 돼 이러면서 왜 한국에서 터키 문화 보여주는 거야? 그지? 미친놈들. 농담이에요. 재밌어요. 됐죠?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자, 다음과 같은 어떤 유리수가 있는데 한 근이 4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랬을 때 근의 곱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단 조건 보시면 A, B, C가 모두 유리수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아, 선생님,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 근이 무리근을 갖는데 그럼 다른 한 근은 안 봐도 비디오야, 요렇게 된다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곱을 구하라고 하네요. 얘랑 곱하니까 그지? 합차 공식에 의해서 16 빼기 3, 답은 1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냥 원큐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왠지 이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것도 비슷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 예제 20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 한 근이 1 플러스 i일 때 두 수 실근의 ab 값을 구하라. 자, 보시면은 자, 실수 ab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모든 개수가 실수가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 1이 숨어 있기 때문에 1을 포함해서 얘네가 모두 실수가 됩니다. 근데 한 근이 다음과 같은 복소수인 근을 갖게 되면 다른 근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요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와 얘가 근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요런 식으로 놓고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여기다 적어주시면 요거 전개해도 답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어렵잖아. 얘를 이렇게 바꾸라고 x제곱 빼기 합 x 플러스 곱은 0 요런 형태를 바꾸면 너무 좋다라는 거야. 합하시면은 두 개 더 하시니까 2, 얘가 2야 2. 됐니? 곱은요 1 플러스 i와 1 빼기 i를 합쳐하시게 되면 1 플러스 1이 되면서 2가 돼요. 이렇게 따라서 x제곱 빼기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고 B가 2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주머니 형태 알아두시고요. 주머니가 간단하면 전개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면은 합곱을 떠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탁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수능은 보통은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형태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알아두면 좋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밧줄 이렇게 다 쉬운 내용입니다. 자, 다음 거. 자, 이제 오늘의 이제 두 번째 하이라이트에 가기 위한 어떤 그냥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저번에도 내가 이미 다 얘기했어요.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는 사실상 다 똑같은 하나라고 했었습니다. 함수는 뭐였냐면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니까 여러분들 수준으로는 그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마치 y는 fx 이런 형태로 그림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라고 일단 여기까지 이해해 두라고 했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걔가 여기와 여기 1과 2에서 높이가 0이 돼서 여기가 x절편이 1,0 여기가 2,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방정식은 뭐니? 라고 묻는다라면 높이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찾는 게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y 자리에다 0으로 바꾸는 거야. 얘가 바로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해석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y값, 높이가 0이 되는지 물어보는 거니까 y값이 0이라는 얘기는 좌표에서 오른쪽인 요놈이 0이 돼주는 x를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1과 2네요. 그래서 x는 1이 돼도 되고 아니면 2가 돼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방정식을 푼 거고, 그 1과 2를 우리는 방정식의 해 혹은 근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만약에 밸런스가 깨졌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높이가 0보다 크니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민주야 눈 따라 졸리면 일어서서 들어요. 자,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높이가 0보다 크니를 물어보는 거면은 1과 2를 기준으로 1보다 왼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지 높이가 양수니까 크고요. 자, 2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어야지 높이가 0보다 크니까 x는 1보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x가 2보다 커야 돼. 요런 얘기를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얘도 두 개가 모두 답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죠. 이렇게 5월을 걸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얘는 부등식의 답, 얘는 방정식의 답, 그리고 얘는 x랑 y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부등식과 방정식은 한 끗 차이예요. 왜냐면 여기 1이랑 여기 1 보세요. 여기는 2랑 여기는 2를 보세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는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는 건 사실상 좀만 머리만 굴리면 그냥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자, 잘 봐봐. 이렇게 는 0으로 만드는 값들이 지금 x축이랑 만나고 있잖아요. 이 x축에 있는 모든 수들은 전부 다 실수예요. 왜요? x축 0을 기준으로 여기는 양수, 왼쪽은 음수 되는 거 맞아요? 모든 실수들이 여기 다 있어요. 유리수, 자연수, 싸그리 다 찍을 수 있는 거 맞아? 무리수까지? 그지? y도 마찬가지야. y도 높이로만 표현된 거지, 여기가 0이면 여긴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도 1, 2 다 찍을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y값이 0이 되게끔 하는 x가 만약에 x축이랑 만난다라면 그 x축에 있는 모든 수들은 전부 다 실수이기 때문에 y값을 0으로 만드는 그 x값들은 반드시 실수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실수인 놈들 중에 y를 0으로 만드는 걸 근이라고 했으니까 이 x들의 결국 x좌표들의 교점의 요 x좌표들은 반드시 실수인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실근이야. 그러니까 이상한학원 가면 이걸 또 외우게 시킨다고. x축이랑 교점을 만나면 이게 무조건 실근이야. 근데 애새끼들이 왜 실근인지 몰라. 그냥 x축이랑 만나면 실근이야 이 지랄을 해. 근데 왜 그러냐면 y값이 0이 되게끔 한 x를 찾는 게 방정식을 푸는 건데 그게 실수일 수도 있고 그게 허수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y값이 0이 되는 게 x축이랑 만난다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 x축이랑 만나는 거는 x축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허수가 하나도 없거든. 전부 다 실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실수 콤마 0 형태가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x축 위에 어딜 찍어도 얘는 실수 콤마 0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실수인 근이죠. 그래서 실근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가 1과 2는 다른 실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여기 4에서 뽀뽀를 했어. 그럼 4가 두 개가 있는 거야. 4, 4. 그래서 얘는 중복된 실근이라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걸 만약에 결과적으로 X축이랑 만나는 데가 실근이다라고 이렇게 한 건 외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이 상황을 가르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실근은 뭐냐면 X축과의 교점이야. 이렇게 외우게 시키는 거예요. 애들 그러느냐고 넘어가. 무슨 말이겠죠? 그게 왜 실근이 하면 설명 못해, 강사들이. X좌표 있는 수들이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 콤마 0이니까 실수인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야. 너무 당연한 걸 니들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넘어가게 되는 거지. 맞냐? 그럼 예를 들어서 X축이 이지를 하는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높이가 0이 되는 X값이 있니 없니? 없어요. 높이가 0이 되게끔 하는 실수값이 없는 거예요. 허수값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우리가 찾는 거는 X축과의 교점이 실수인 근이잖아. 왜냐면 여기가 다 실수들만 모여있으니까. 근데 얘랑 안 만나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X값을 뭘 쳐 집어넣어도 높이가 0이 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의 중에서 높이가 0이 되게끔 하는 게 존재가 없기 때문에 실수인 근이 없는 거야. 근데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근이 두 개는 나와야 돼, 무조건. 근데 두 새끼가 아무것도 실수가 아니래. 그럼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허근이 되는 거예요, 두 개 허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차 함수는요, 근이 무조건 한 개예요. 니들이 어떻게 직선을 긋더라도 X축이랑 교점이 한 개가 되거든. 즉, 무조건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차 함수는. 맞아? 만약 4차 함수야. 4차 함수라면요, 근이 무조건 4개가 생겨야 돼요. 근이 4개니까, X가. 맞아? 근데 이 X 4개가 모두가 4개가 실수가 될 수도 있어. 모두가 4개가 허수가 될 수가 있어. 아니면 2개는 실근이 되고 2개는 허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럴 수 있어. 이제 못하는 애들은 선생님 그러면 실근 1개랑 허근 3개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개념이 잘 잡힌 애들 설명이 가능해. 왜 실수 1개는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실수 1개랑 허근 3개는 안 될까? 이거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수 3개랑 허근 1개 이런 거 안 돼. 반드시 허근은 2개씩 가질 수밖에 없어. 실근은 1개 가질 수 있거든? 왜냐면 1차 함수는요, 근이 1개 가질 수 있잖아. 허근은요, 절대로 1개를 못 가져요. 무조건 2개씩 페어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6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6개의 허근 가능해. 6개의 실근도 가능해. 4개의 실근이나 2개의 허근도 가능해. 2개의 실근과 2개의 허근도 가능해. 근데 절대 5개의 실근과 1개의 허근은 불가능해. 이것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허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2차 방정식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방정식에서는 허근이 아예 없거든. 직선이니까 무조건 개수가 생기니까. 근데 2차 함수는 꼬꾸라지면서, 그죠? 결국에는 얘가 근이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 실수인 근이, 그지? 근데 봐봐. 4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가 결국엔 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1차 방정식이 3차 방정식이 될 수 있고 2차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아? 그러면은 여기 1차 방정식이면은 실근을 하나를 가질 수가 있겠지. 근데 또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이 3차 방정식이 또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돼요? 1차와 2차가 됩니다. 맞잖아. 그러면 여기 2차에서는 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허근이 2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3개짜리가 되면요, 절대로 허근 3개나 허근 1개, 실근 2개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허근은 무조건 2차 방정식에서만 탄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개씩 페어를 갖는다라는 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 수능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꼭 이해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심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가면은 요거를 수능에서 맨날 물어봐. 근데 이제 외운 애들이 이제 힘들지. 내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만 외우지 마세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다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실수인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X축, Y축에 있는 모든 수의 멤버들은 지금 우리가 노베이스에서 배웠잖아요. 전부 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한 실수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근이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드릴게요. 거의 다 왔어. 다 알아야 돼.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결과만 외우면 안 돼. 알겠지? 내가 계속 지금 병신빙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짜 외우지 말고. 이걸 X축과의 교점이 실근이다. 이걸 외우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안 돼. 2학년 때부터. 수능에선 그런 거 파고든다고. 근데 왜 학원에서 그리고 외우기 시킬까?
혹시 그건 생각해봤어요? 왜 외우기 시킬까? 지금 점수를 빨리 올리고 그것도 중요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래 태연이 안 생기니까 또 있어. 대부분 그런 학원들은요, 고3이 취약해. 고3에서 학생이 없어요. 진짜 잘 나가는 좋은 학원은 고3에 많아. 봐봐. 시대에 이제 고3 졸라 많지. 메가스터디 고3 존나 많지. 이투스 고3 재수생밖에 없지, 거기는. 진짜 좋은 학원들은요, 고3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학원의 강사들은요, 결국에는 고3까지 끌고 가. 그러니까 외우기 못 시켜. 왜냐면 외우기 시키면 고3 때 망가지니까 내 커리어에 금이 가거든. 근데 이제 동네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돼요. 왜냐면 내가 책임 안 지거든. 그리고 계속 애들이 돌아. 그래서 뭐 여기 뭐 안 되면 절로 가고 뭐 안 되면 절로 가고. 그러니까 내 책임이 없는 거야. 근데 메가스터 시대인제는 한번 등록하게 되면은 그냥 거기 멤버가 되거든.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어. 이 새끼들 못하면 내 탓이야. 근데 동네 학원은 내 탓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야, 이게 또 이게 그 사교육에 그게 다 그 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탁 들어가 있어, 얘들아. 그렇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는 너네들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강 많이 들어가는 거야. 인강은 대충 하시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 본인의 이름을 거니까. 여러분 진짜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내 이름을 걸잖아요.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이름이 브랜드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학원을 보고 가잖아요. 브랜드가 없어요. 왜냐면 학원 가잖아. 그러면 너네들 선생님 못 골라. 그게 대부분 학원들 특징이야. 특히 대형학원 가면 네 선생님 못 골라. 그지? 예를 들어서 네가 뭐 근데 메가스터디가 저 현우지 거 들을래요? 돼. 가능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대형학원 가지고 저 A 선생님 거 들을래요? 안 돼. 레벨 테스트 보고 뭐 그런 거 하고 다 걸러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이름을 걸면은 이게 달라져요. 자, 이거 봅시다. 다 설명했어. 봐봐. 자, 판별식이 0보다 커. 그지? 자, 그럼 근해 공식이 여러분들 눈이 떠올라야 돼요. 아, 뭔 소리야?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여기가 판별식이잖아, 판. 얘가 양수래.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됐지. 그 이유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는 얘기는 높이가 0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x 새끼들이 두 개가 있다는 거야. 그 두 개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 차함수가 반드시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야. 이해돼요? 요것도 사자가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배웠으면 잘못 배운 거야. 야, 봐봐.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야 돼. 왜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x축과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야. 이게 인과관계가 다르다는 거 내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요거에 의해서, 자, 요 놈의 부호에 의해서 얘가 양수가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지? 실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x를 집어넣어야 y 값이 0이 되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결국엔 x축과의 교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기니까 얘가 요렇게랑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요런 식으로 설명하게 배웠으면 잘하신 거야. 근데 만약에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면 거기 사자예요. 야, 봐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야. 이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차이 느껴져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판별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어떤 논리냐면 수학에서 A가 B가 되면은 얘는 B는 A가 되는 거야. 근데 수학자들은 이거 하시면 이게 까무라쳐요. 왜냐면 이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 고2 때 명제라는 거 배우거든. 이게 역이에요. 역이 뭐냐면 명제인 얘네들과 얘네들끼리 바꾸는 거야. 근데 명제의 역은요, 성립하지 않는 게 보통은 대부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 얘는 성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A면, 그래서 이런 거야. 민조는 남자다. 이게 A면 B다야. 거꾸로 하면요, 남자이면 민조다. 거짓이에요, 씨발. 맞잖아. 다 남자 새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일 때 바꾸는 것도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바꿔도 될 때가 있어. 정말 특이한 상황에서. 근데 대부분은 안 돼. 원명제가 참일 때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된다니까. 정확하게. 알겠지? 요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의 형태가 애초에 두 개의 실근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능 강사 중에서 이렇게 가르칠 새끼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말이겠어? 꼭 알아야 돼요.
자, 이걸 아는 순간 이제 요거 그래프가 다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위에 있는 게 먼저야. 여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 표가. 얘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지 얘가 되는 거야. 알겠죠? 얘는 판별식이 0이죠. 그 말은 근이 중복된 새끼가 2개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똑같은 게 2개가 나와야 되는데 곡선에서 그러려면 이렇게 뽀뽀할 수밖에 없어. 판별식이 0이 되면 그래서 뽀뽀하게 되는 거예요. 뽀뽀하니까 판별식이 0이 아니고 뽀뽀한 게 아니고 얘가 중근이 같기 때문에 뽀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냐? 뽀뽀하니까 중근이 아니고 중근이니까 뽀뽀하는 거예요. 알겠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요게 먼저야. 위에 표가. 그러면 얘가 판별식 0보다 작으니까 알맹이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허근에 갖겠죠. 그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 되는 거 맞니? 다르니까 뿔마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실수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0이 되는 게 아예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x축이랑 안 만나야 돼. 또 이것도 병신들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래프가 붕 뜨니까 허근이야. 잘못 배운 거예요. 인과관계가 다르다고. 아니, 결과는 맞아. 그래. 붕 뜨니까 허근, 그 결과는 맞지. 근데 허근을 안 가지, 그러니까 근 실근을 안 가지니까 붕 뜨는 거예요. 붕 뜨니까 허근이 아니고. 뭔 말인지 알겠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정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교과서가 다 그래. 이거 다 강조하고 있어. 근데 이걸 너무 무시하는 강사들이 많아. 요게 조건이야. 조건이 항상 먼저야. 알겠죠? 결과가 나중입니다. 알겠지? 표도 그렇잖아. 여기 조건이 먼저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소에 잘 안 따지면 이제 우매한 국민이 되는 거야. 나중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씨발 공약도 순서가 중요해. A면 B다, B면 A다. 이거는 그냥 사기가 돼버려. 이런 거 잘 구분해야 돼. 알겠죠? 물론 요거 모른다 여러분들이 뭐 인생이 좆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수는 좀 몇 개 틀리고 말겠지.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2년 뒤면 여러분들 또 모르죠. 니들 2년 뒤에 대통령 선거할지도 몰라. 그거 모르는 거예요. 원래 5년이잖아. 근데 지금 막 꼬락서니까 탄핵 존나 많이 되잖아. 니들이 고3 또 할지도 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니들이 대학생 때 했으면 좋겠는데, 니들이 고3 때 투표권 생겨. 새 생일 지나면은 니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똑똑한 투표를 해가지고, 그지? 우리 미래를 투자하는 사람한테 네가 해줘야겠지, 그지? 됐냐? 자, 요거 하고 이제 쉬는 시간. 자, y는 x제곱 빼기 이렇게 돼 있을 때 x축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하는 것을 구하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근의 공식에서 판별식이 요렇게 있을 때 얘가 반드시 0보다 커야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죠? 그 말은 요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교점이 2개가 생겨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정도만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 반별식 써보고 싶어요. 요놈의 제곱 16 빼기 4 A, C 얘가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16 빼기 12K 빼기 40이 0보다 크다. 12K가 이쪽으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4. 그죠? 원래 음수가 나오나? 그러네. 내가 틀린 거 아니죠? 그러면 K가 그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될 때는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럼 얘는 경계값이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됐니? 그 다음에 안 봐도 비디오죠? 안 만난다라는 거는 그거의 반대쪽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는 작다. 얘는 딱 그때. 얘는 크다. 이렇게 해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됐냐? 이제 괜찮아? 요렇게? 좋아요. 우리가 쉬는 시간 좀 가졌다가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그래도 오늘 너무 내가 기쁜 게 뭐냐면 마지막 수업을 내가 얘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 왜냐면은 요거는 이제 진짜 개념 중에 개념이라서 요걸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수투 올라가는데 이거 모르시면 진짜 등급이 안 나와. 근데 이걸 외우는 새끼들은 이거 평생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래도 요거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여러분들 나랑 같이 요거 하나 마무리하고 오늘 마지막 여기 공통상황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자, 쉬는 시간 여러분들 잘 배우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 라스트 하나인데, 자, 이거 오늘 배우면 살짝 이제 끝이거든? 이게 공통수학의 꽃이에요. 오늘 게 요거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요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잘 찍어놔가지고 요 파트만 내가 따로 편집해서 유튜브에 또 올릴 테니까 혹시나 한 번 듣고 이해 안 된 친구들은 좀 복습하고 나서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요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죠? 지금 이거 이해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이걸 내가 한번 그림으로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은 얘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쳐다볼게요. 자, 여러분들 저번에 연립방정식이랑 일반방정식의 차이를 내가 구분하는 걸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죠? 일반방정식은 뭐였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일반방정식이었으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y값이 0이 되니, 즉 한마디로 y 절편인 t, 0 형태의 이 t를 찾는 게 일반방정식이었어. 자, 근데 연립방정식은 뭐냐면 이 0자리 혹시 뭐가 온다라고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방정식이고 얘가 x축이야. 높이가 0이 되는 건 x축이고 해? 아니, x축이랑 만나는 게 해가 되는 거지. 이 t라는 친구가 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이 0자리에 새로운 함수가 들어오면은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0자리에, 자, 이 0, 즉 x축 자리에 새로운 함수가 탁 들어오는 순간 바로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2차 방정식이 만약에 f가 2차야,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g에서 1차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게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을 연립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도 2차고 여기도 2차면은 곡선과 곡선을 연립한 게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0 대신에 새로운 함수가 들어오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도 y를 붙이고 여기도 y를 붙이면은 무슨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자, 여기 보세요. 요 x랑 이 x는 같은 x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함수에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f의 높이와 g의 높이가 같은 것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이 강조 많이 해서 이건 알아야 돼요. 어떤 x를 넣어야, 그지? f와 g의 높이 같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높이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x값이 아니고 y값이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fx가 만약에 요런 2차 함수라고 쳐봐. 그리고 gx가 만약에 요런 1차 함수라고 쳐봐.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 1이 있고 이렇게 만약에 2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x좌표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 들어봐. 선생님, 그러면요 fx와 gx가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어떤 x를 집어넣어야 f와 g의 높이가 똑같니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요, 만약에 이거 한번 우리 경민한테 물어볼까? 경민아, 만약에 x가 1보다 작은 것을 만약에 넣게 되면은 g의 높이가 더 높아요? f의 높이가 더 높아요? F요. 그쵸, f가 더 높죠. 그럴 때는 지금 보시면 1보다 작은 x를 넣게 되면은 높이가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높게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경민아, 언제 두 개가 같아질 것 같아? 높이가? 뭐 넣을 때? 0 넣을 때요? 자, 만약에 0이 여기 있다 쳐봐. 0은 왼쪽에 있죠. 1은 오른쪽이니까 0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지? f가 더 높네요. 언제 f와 g 높이가 같을까? 1과 2. 정확합니다. 그렇지, 1과 2예요. 아주 잘했어요. 왜냐면 1이 여기인데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f의 높이랑, 그죠? g의 높이가 똑같게 되는 거 맞아? 같은 원리로 2를 집어넣게 돼도 여기의 높이와 여기의 높이가 똑같게 나타나지. 즉, 요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x는 1과 그리고 2가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럼 만약에, 자, 이것까지 경민이가 너무 잘했는데 한 번만 도전해볼까, 경민짱? 이거는 어떻게 될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니? 어떤 x를 똑같이 집어넣어야 f의 높이가 g의 높이보다 낮을까를 물어보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f가 g보다 밑에 있을까? 답이 한 개가 아니야.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까? 구간으로. 뭐가 될 것 같아? 연속 어디? 음수? 왜냐면 음수는 1보다 더 왼쪽에 여기야. 음수 있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 g보다 f가 더 높아요. 아닌데? f가 더 낮아야 되는데? x값이 뭐가 돼야지 f가 더 낮지?
잘 생각해봐. 왠지 혹시 알아요? 1과 2 사이죠. 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꼭 경민님이랑 같은 얘기 낼 필요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정확해요. 맞아. 1과 2 사이여야 돼요. 왜냐면 1과 2 사이를 집어넣으면은 G보다 F가 보면 더 낮게 나타나죠. 그죠? G가 1차식이고 F가 이렇게 되니까 요 놈의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1부터 X가 2 사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저번에 우리 이거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죠? 경민이는 못 들었을 것 같긴 한데 요거를 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를 내가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요렇게 표현을 했잖아. 조금만 더 내가 깊게 더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잘 보세요. 한쪽으로 이항을 하더라도 같은 식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fx equal gx인데 내가 한쪽을 이항을 해봤어. 만약에 gx를 이항을 했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식과 밑에 있는 요 식은요 아예 같은 식이에요. 그죠? 요거 이항을 한 거니까. 자, 그럼 무슨 말 할 수가 있냐면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방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놈의 근과 요 놈의 근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의 근이 1과 2 두 개가 나왔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밑에 있는 요 새로운 방정식, 얘를 이항해서 만든 새로운 방정식도 근의 개수가 똑같이 두 개고 반드시 근의 값도 1과 2여야 돼요. 왜냐면 얘랑 같은 식이니까.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 2차식이지 얘들아? 맞니? 얘 1차식인 거 이해돼 얘들아? 네. 2차식과 1차식을 빼면 몇 차식이죠? 2차식이에요. 왜냐면 2차식에서 1차식을 빼도 2차식은 건드려지지가 않거든. 최고차 함계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2차식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럼 봐봐. 2차식에서 1차식을 뺀 2차 함식을 내가 새로운 함수,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잠깐 hx라는 함수로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hx 이코르 0이라는 새로운 2차 함수인데 얘가 근의 개수가 똑같이 두 개고 그 다음에 1과 2에서 근을 갖는 거 맞아요? 이해되냐? 자, 그 말은 f 빼기 g라는 함수 이 차이를 내가 hx라고 약속하면 이 새로운 2차 함수가 x축이야. 왜 0이니까 x축이거든. 요거랑 똑같거든요. 그죠? x축과 교점이 똑같이 두 개가 생겨야 되고 그 근의 값이 반드시 1과 2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요 식과 이 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돌리기 안 되나? 돌리기 뭐가 날라갔는데 씨발 좆됐노 돌리기가 안 돼? 어쨌든 자 이렇게 지금 이 놈을 새로 이항을 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두 놈의 차이의 함수를 내가 hx는 0이라고 새로 놔두게 되면은 교점의 개수가 똑같이 두 개이어야 하고 근이 똑같은 1과 2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완벽하게 동일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셔요? 자, 제일 중요한 거 F랑 G랑 같다라고 놓다라는 게 요게 연립방정식이고 G 대신에 0을 놓은 게 그냥 일반 방정식인데 결국에는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도 즉 그냥 일반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도 근의 개수와 근의 값은 반드시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내가 한 3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요거 가지고 좀 예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서 내가 똑같은 거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일반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은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지? 그 연립 방정식을 한쪽으로 이항해서 풀은 새로운 방정식도 근의 개수와 근의 값은 반드시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근의 개수도 동일하고요. 근의 값도 똑같아. 그 말은 교점의 x좌표인 1과 2를 똑같이 근으로 갖는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정리. 3분 정도 줄게요. 천천히 정리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공통수학 중에서. 제가 협업이 어떻게 됐어? 그다음에 그거 돌아가는 거. 고기? 그거랑 양상추 그거 그 이름 뭐였지?
그거 당근? 어니언 양파. 양파 이게 뭐야? 나 순간 까먹었어 그 단어를. 양파랑 그다음 소스를. 근데 맛없어 아무튼.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인데 어떻게 만들어? 근데 그 소스가 내가 봤을 때 그냥 한국인 취향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 8,000원 뭔가 야 그래도 경험이야. 나 후회하진 않아. 맛은 없었지만 맛은 후회하지 않아. 그냥 난 경험을 중요시하거든. 그냥 난 진취적인 사람이니까. 죽는 것도 좋은 경험. 근데 왜 슬러시를 안 팔지? 솔직히 사람 사람 하는데 스트레스 안 알필 얼마인데? 비쌀 거라 쳐놓고 사실. 아까 누가 현우가 먹었어 얼마였냐? 5,000원이요. 아이스 5,000원이야? 먹었어요. 뭐 개사기네. 아이스크림. 그냥 내려와서 그 팥빙수 하나 따먹지. 내 말이. 개 비싼데? 엄청 비싸요. 완전 바가지인데 가격이? 케밥이 아까 8,000원이었지? 케밥도 비쌌어. 진짜 많이 먹었네. 케밥은 내가 봐서 5, 6,0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떡볶이가 5,000원이에요. 5,000원? 1인분에? 양도 별로 안 주고? 개 비싸다. 날 숙제가 그렇지. 얘네가 축제 안 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착해야지 사람들 많이 사 먹지. 너무 비싸니까 안 사 먹지. 근데 축제는 분위기 때문에 먹는 거야. 그치, 맞아. 분위기 때문에. 정리됐나요? 네. 경민이 괜찮아? 조금 좀 더 해야 돼? 이해 안 되죠? 이 영상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 안 되시죠? 안 될 수도 있어. 자, 봅시다.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좀 연습을 좀 시켜볼게요. 그래서 집중해서 봐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도전!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내가 이거 여러 개 연습시킬 거야. 자, 아래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최고차항이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요런 2차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저 fx를 구할 건데, 자, 만약에 이 gx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1인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한번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fx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구해볼 건데,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이면 이거 어떻게 구했으면 이렇게 구했을 거야. 선생님, gx를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점과 이 점을 구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니까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 집어넣으면 3,4가 됩니다. 그지? 그럼 여기 1,2와 여기 3,4에서 얘가 x고 얘가 y고 얘가 x고 얘가 y니까 두 좌표를 여기 f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정보가 두 개가 나오게 되면서 미지수와 치계수가 똑같으니까 연립을 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1, 1을 넣어볼게. y에다 1을 넣어요. 그러면 2 이코르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2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넣어볼까? x에다 3 집어넣었을 때 y가 4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4 넣고 3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18 플러스 3a 플러스 b 이렇게 돼요. 그럼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a, b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f가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연립 한번 해보자. a 더하기 a, b는 0이고, 그죠? 요거 넘기시면, 요거 하시면 3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4. 따라하니 위에 4를 뺄게요. 그러면은 2a는 마이너스 14.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 그럼 b는 7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x는 2x제곱 빼기 7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중학교 버전이야. 자, 근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운 친구들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잘 보세요. fx랑 g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교점이 두 개야.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실수인근이 두 개라는 뜻이야. 그 실근이 뭐냐면 바로 1과 3이 되는 거야. 교점의 x좌표 요놈 있죠? 얘가 실근 놈이 되는 겁니다. 걔가 두 개인데 1과 3을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갖는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잘 보세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고 gx가 x 플러스 1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가 있죠. 그냥 여기다 대입한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이항하더라도 반드시 근의 개수랑 근의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바로 같은 두 놈이 방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밑에 있는 요 흰색도 교점의 개수가, 자, 근데 얘는 이제 바뀌었어. X축으로 바뀌었죠? X축이랑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근이 1과 3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봐봐. 최고차항 계수가 안 건드려져요. 왜냐면 2차식에서 1차식을 빼게 되면은 2차식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 또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보세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얘가 X축이랑 만나요. 맞아요? 교점이 두 개이어야 해요. 왜냐면 요 놈의 개수와 요 놈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심지어 밸류도 똑같아요. 얘가 1, 3이라면 얘 또한 1과 3을 반드시 근을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냐? 자, 이제 다 왔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했던 거 이용할 겁니다. 잘 보세요.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인데, 근이 1과 3이라는 소리는 반드시 이 친구가 이런 덩어리를 갖고 있어야 돼. x 빼기 1이라는 덩어리랑 x 빼기 3이라는 덩어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지 2차 방정식이 1과 3을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0이 되거든. 근데 얘를 전개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2가 되려면 여기에다가 2를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따라왔냐 얘들아?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났어요. 왜 끝났죠? 선생님, 요거랑 이거랑 같잖아요. 그 말은 얘를 전개했을 때 개수들이 모두 같아야 되겠지? 그럼 A, B 값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게 너무 중요한데 할만합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자, 잘 봐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잘 봐봐. 자, 이거를 조금 여기다 내가 적어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이거 이항을 한 거잖아. 그지? 사실상 얘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이항할 때 내가 이거 정리를 했는데 정리 안 해볼게. 보세요.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빼기 x 플러스 1을 한 게 얘가 사실상 이거랑 같은 거거든, 얘들아. 얘가 반드시 아래로 볼록한데 1과 3을 집어넣었을 때 근을 가지려면 반드시 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 그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잘 들어. 내가 원하는 건 fx인 이 a, b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요것만 다시 이항해 주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얘만 이항하시게 되면 2에 x 빼기 1, x 빼기 3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얘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요 놈이랑 같아요. 얘가 f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내가 이거 여러 번 연습실 거야. 이거 거의 한 3번 연습실 거야. 자, 지금 좌절하지 마요. 어떻게 한 거냐면, 내가 f를 구하고 싶은데, 요렇게 중딩식으로 연립하는 방법 말고, 연립방정식이라는 개념으로 가서, f equal g다라고 놓고, 교점의 개수와 교점의 value를 적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f랑 g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얘를 넘기시게 되면은, 즉, 얘를 넘기시게 되면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2차 함수는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똑같이 1과 3이어야 돼. 그래서 x 빼기 1과 x 빼기 3이라는 덩어리가 필요하고 최고차항 계수마저도 2로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요 그래프를 원하는 게 아니고 fx를 원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항할 때 여기 부분을 아직 살려놓고 하시면 요거 만들어 놓고 얘만 다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fx를 구한다. 이거 전개하시면 그냥 요 놈이 나옵니다.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이거 얼마입니까? 전개하시면 2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시면 2x제곱 빼기 7x 플러스 7이 나와요. 아까 요 결과랑 완벽하게 동일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풀지 않아요. 고2, 고3 때는 요걸로 하시게 되면 수능 풀 수가 없습니다. 요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을 fg 놓고 이항하더라도 근의 개수랑 밸류는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자, 지금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자, 3분 정도 줄 테니까 또 정리하고 또 내가 요거랑 비슷하게 계속 내가 그 예제를 줄게요. 이거 내가 한 3-4번은 연습을 시킬 거야. 정리. 자, 지금 이해 안 된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계속 비슷한 거 연습시킬게요. 하다 보면 돼요. 일단 지금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f equal g라고 놓은 거를 이항하더라도 근의 개수랑 근의 값은 똑같다. 일단 여기까지만 이해하셨어도 지금 많이 오신 거예요. 정리해주세요. 정리. 또 연습시킬게요. 또 연습. 계속.
그 조금 누워서 깨끗하게 사용할 것 같아요. 네. 몰라. 훌륭한 거 아니야? 케밥 냄새. 저기 쓰레기통에 있어. 은자한테 케밥 냄새 난다. 쓰레기통에 있다. 음식 통째로? 아니. 자, 정리 다 되셨죠? 아니지만. 자, 우리 한 번 또 다른 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할 수 있어, 얘들아. 또 계속 할게.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수능 문제도 약간 사점짜리 같은 거 한번 지금 약간 이제 만들어 볼 거야, 내가. 자, 도전. 자, 만약에 또 이런 게 있다 쳐볼까? 이번에는 fx가 요렇게. 자, 이제 위로 볼록 한번 해볼까요? fx가 만약에 요렇게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되는 형태라고 한번 약속을 해봅시다. 위로 볼록이요.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이번에는 요렇게 뽀뽀에 따라 쳐볼까요? 자, 이 뽀뽀한 포인트가 언제냐면 x는 1에서 뽀뽀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gx를 니들이 알아. 쌤, gx는요 x 플러스 2라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fx를 구할 거예요. 자, 즉 a와 b를 구하는 게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것도 똑같습니다. 그래프와 그래프가 만났죠. 얘는 연립방 정식이야. fx 이퀄 gx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연립방 정식의 근은요, 교점이 생겼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교점이 근데 아쉽게도 한 개야. 교점은 한 개인데, 그지? 근은 x는 1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항하더라도 근은 똑같아 라는 걸 배웠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잘 들어봐. 얘가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 뺐잖아요. 그럼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예요. 근데 2차 함수 요 fx가 최고차 함수가 얼마지? 아, 마삼이죠?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빼도 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야. 왜냐면 2차 함수 이 마이너스 3을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최고차함 계수가 마이너스 3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잘 들어! 교점의 개수가 한 개인데 근이 1이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요 2차 방정식도 교점의 개수가 똑같이 한 개이면서 근도 1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이랑 교점이 한 개가 나야 되니까 이지랄할 수밖에 없어. 맞냐? 어디에서? 똑같은 근 x는 1에서. 됐니?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반드시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1에서 뽀뽀한다는 얘기는 얘가 근을 중복적으로 1을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x 빼기 1이란 덩어리가 일단 필요한데 걔가 두 개가 필요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야지 교점에 한 개가 생기니까 중근이니까. 그러면 얘는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3의 x 빼기 1의 스퀘어가 됩니다. 됐죠? 자, 다 왔어요. 내가 원하는 건 fx야. fx 빼기 gx가 아니고. 그래서 gx 우리 알고 있거든. 요거라는 거를.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는 마이너스 3에 요거 일단 구해놓은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gx 다시 이항해주면 되겠죠. 그럼 걔가 x 플러스 2였어. 요거 전개하면 게임 끝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지금 내가 이거 비슷한 거 또 연습시켰거든. 자, 일단 또 3분 줄 테니까 뽀뽀하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연립방정식 fx, gx 놓고 교점의 개수랑 교점의 밸류 적어 놓고 걔를 이항해도 상황이 똑같다라는 거 체크하신 다음에 식 만들고 마지막에 gx만 이항하시면 돼요. 자, 다시 정리. 자, 이거 계속 연습시킬게요.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결과만 외우시면 안 돼요. 차함수 뭐 이지랄 하지 마시고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운 애들 또 이렇게 이거 만들어 놓고 gx만 더해요. 근데 원리는 아시라고.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일! 또 할 거야. 또 계속 할 거야. 짤이 왔으려나? 난 짤 보고 싶은데. 근데 진짜 이름 개짜치린다. 이렇게 컨셉이야 일부러. 그러니까. 야 근데 민조야
짜친다의 정확한 뜻이 뭐야? 짜이 좀 허접같다. 없어 보이네. 아니 그 정확 국어 사전에 안 나와 있어. 몰라? 이거 표준어야? 표준이야? 신조어잖아. 뭐 좀 없어 보인다 그런 데 아니야? 민주야 이거 왜 몰라? 너 고질 잘한다니. 어? 너 고질 잘한다. 민주야 씨 한번 먹어봐. 나 지금 수학 공부 중. 됐죠? 수학이지. 수학신이라고? 누가? 형민이요? 경민이야 수학신이야? 제가요? 왜 이해가 됐어? 아니요. 아직 안 됐지? 좀 더 해볼까? 자, 봐봐. 잘 들으세요. 자, 요거까지 이해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차수 아직 모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부터 하는 게 중요해. 자, 이번엔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자, 잘 봐봐. 자, 이렇게 fx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gx가 만약에 요렇게 있어. 얘가 만약에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함수라 하고 얘를 만약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교점이 안 생겼습니다. 아까는 교점이 2개가 생기거나 하나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하나 뽀뽀하는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뽀뽀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를 만약에 연립하게 되면 요렇게 쓰는 건데 해석이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f랑 g의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경민아,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요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높이가 같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보세요. 똑같은 x를 집어넣었대. 같은 x를 집어넣었어. 그럼 높이가 지금 얘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어떤 x를 집어넣어야지 높이가 같니? 허수. 그죠? 네가 하는 수 중에는 없죠? 그죠? 여기 실수 중에는 그 어떤 놈을 다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얘를 만족하는 근은, 즉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얘가 2차 함수, 얘가 1차 함수였잖아. 얘네가 만나는 게 없다라는 얘기는 실근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너네들이 이거를 만약에 요렇게 이항하더라도 똑같이 얘도 실근이 없어야 돼. 그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차 함수가, 왜냐면 얘는 최고차항 2에서 1차 함수 이렇게 빼니까 얘 또한 최고차항계수 2인 놈이야. 최고차항계수 2로 시작하는 어떤 2차 함수가 생길 텐데 걔가 x축이랑 교점이 안 생겨야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잠깐 새로운 함수 hx라고 약속을 해봐. 그럼 얘가 반드시 근이 x축과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 안 생겨야 돼요. 왜냐면 얘가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교점이 안 생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hx라는 2차 함수가 x축과 근이 안 생기려면은 얘가 반드시 근이 실근이 안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실근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얘를 이항해도 그 새로운 2차 함수도 실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새로운 2차 함수는 실근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얘 2차 함수죠? 여러분들, 얘 직선입니다. 무슨 말 이야기니? 내가 2차 함수를 잠깐 아까 했던 것처럼 fx라 약속하고, 요 놈을 내가 만약에 gx라고 약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fx 이코르 gx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근의 개수와 그리고 그 근의 x값의 value 값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걔를 이항한, 요 놈을 이항한 새로운 식을 x축과 비교하더라도, 왜냐면 얘가 x축이거든. 해도 똑같이 요 놈이 그대로 와야 돼. 근의 개수와 그리고 근의 value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걸 통해서. 자, 그러면 만약에 잘 보세요. 얘가 이 상태에서 교점의 개수가 2개였어. 교점의 개수 2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에서, 즉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렸을 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요걸 이항한 요 놈도 있죠. 요 놈도. 요 놈 또한 똑같이 이렇게 돼줘야 돼요. 그 말은 잘 보세요. 얘가 2차 함수였죠. 새로운 2차 함수가 x축이랑 교점이 두 개가 생겨야 되고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돼. 그 말은 얘가 의미하는 게 요 놈의 요 새로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되겠죠. 잘 보세요. 근데 이 fg의 정체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뺀 게. 얘의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 맞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 외우지 말고 f equal g라고 놓아더라도 얘를 이항해서 f 빼기 g로 만들어도 그지? 교점의 개수가 원래 그래프가 두 개라면은 밑에 것도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거, 즉 정리한 그래프의 판별식을 때리더라도 결과가 같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 대부분의 애들은 그냥 외워. 아, 이거 이항한 다음에 판별식 써도 똑같다. 그 사실을 외우거든요. 그럼 안 돼. 왜 같은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위의 식과 아래 식은 완벽하게 동일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와 교점의 x좌표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성질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교점의 개수가 원래 f랑 g가 한 개가 나와. 즉 중근이 된다는 소리야. 그 말은 또 얘를 이항해서 내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놈을 만들더라도 이 친구 또한 교점의 개수가 x축이라 한 개가 나오면서 중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를 만들어준 거에서 판별식을 쓰면은 는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결론! fg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해석한 요 그림이 얘를 이항해서 새로운 함수와 x축으로 만들더라도 교점의 개수와 교점의 값은 같을 수밖에 없다. 요게 그냥 한 줄 평이에요. 그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거의 20분 동안 떠든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이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요게 지금 그 내용인데 이 박스가 원래 f랑 g가 있는데 한쪽으로 이항을 해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더라도 방정식의 값과 개수는 같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주세요. 이게 좀 많이 어렵죠? 정민이가 답답한 게 이 부분일 겁니다. 함수, 방정식, 부등식 여기가 잡혀 있어야 돼요. 민준이 허리 잘 돌아가는구만. 좋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예제 나랑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알겠죠? 교수님도 고생했습니다. 두두두. 자, 이걸 이제 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놈과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라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위치 관계가 되도록 실수 k 값의 값을 구하라. 자, 여러분들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와 자, 요 친구와 자, 이 친구가 위치 관계가 자, 우리 한번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2번을 한번 볼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말은 얘는 보세요. 위로 볼록한 게 아래로 볼록한 놈이죠. 아래로 볼록한 놈이 이렇게 얘를 f로 한번 해볼까? 얘가 fx가 2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놈인데 그럼 요렇게 감소한 함수인데 교점이 한 개가 되려면 요렇게 뽀뽀를 해줘야 돼요. 됐죠? 그 뽀뽀하는 놈이 있는데 얘가 뭐냐면 gx라는 새로운 함수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K 값이 얼마가 돼야 얘가 뽀뽀하니? 라는 거를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fx equal gx라고 쓰시게 되면 얘는 교점의 개수가 1개입니다. 그지? 자, 그 말은 2차 함수와 1차 함수와 교점을 이렇게 1개를 갖는다는 얘기는 뽀뽀한다는 얘기야. 즉,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를 이항을 하더라도 똑같이 근의 개수가 1개고 중근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됐니? 자, 그러면 f가 이거였잖아요. 2x제곱 플러스 3x였고 gx가 요 놈이었어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를 요렇게 했을 때 얘가 교점의 개수가 1개이고 중근이어야 돼. 어떤 놈과? 0이라는 놈과. 자, 0은 뭐냐면 x축입니다. x축. 됐니? 그럼 2차 함수가 새로운 놈이 나왔어. 이거 정리하시면 2x제곱 플러스 5x 빼기 k는 0인데 이 새로운 2차 함수가 반드시 x축과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면서 중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얘를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25 빼기 4 a c를 해줬을 때 0이 되어야지만 요 새로운 2차 함수가 x축과 뽀뽀를 하게 되겠죠. 그럼 k값이 바로 나와요. 이거 8k니까 그지? 8k는 마이너스 25 따라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25다. 이렇게 그냥 바로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좀 정리. 자, 이거 한번 잘 해보세요. 자, 정리. 이거 나서 이제 심화 문제 계속 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게 전부 다 모의고사 4점이에요. 이 문제도 나오면 모의고사 4점짜리 쉬운 문제고 지금 내가 앞으로 풀 거는 계속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공고에서는 지금 아무도 못 푸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나오면 왜냐면 이건 2등급, 1등급 애들밖에 못 푸는 문제들이거든. 지금 요거는 그래도 외우면 풀 수가 있을 거야. 이제 그 다음 문제부터 못 풀 거예요. 왜냐면 요거는 그냥 쌤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외우면 풀거든. 진짜 이해하는 놈과 아닌 놈들의 차이를 이제 느껴보시면서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조했어요. FG 놓고 이항을 해서 새로운 놈을 만들더라도 교점의 개수랑 밸류는 똑같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팝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거 도전. 한번 풀어보세요. 풀 수 있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요거는 아주 어려운 4점은 아니에요. 한 3등급 정도 되는 아이면은 그래도 좀 풀 수 있어요. 4등급 이하는 힘들 겁니다. 이거 한번 도전 한번 해봅시다. 잘 생각해봐. 도전. 어떻게 풀까? 이제 니네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야. 고통스러운 거 알지만 해야 돼요. 이런 문제들은 개념이 안 내면 절대 풀 수가 없어. 개념발 문제거든 다. 백날 샘플은 안 풀려 이런 거. 니들 이생에는 개념 유형, 뭐 개념 원리 이런 것도 못 풀어. 이해를 못하면 절대 못 푸는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풀려면 여러 개념이 녹아 있어요. 한 가지 개념으로 못 풀어.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잘 보세요. 이 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 근데 근 하나 알려줬네. 1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인 거 그죠? 왜냐면 교점 x좌표를 알려줬다는 거 자체가 근을 알려준 거야. 민준이 답 나왔어? 뭐 나왔는데? 3번이요? 진짜? 오케이. 아니야. 왜 자신감을 가져? 자, 민준이가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세요. 자, 요 조건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라는 조건 말고 그 외의 조건들은 다 뭔가 중요한 뜻이거든. 흔한 조건이 아니고 유리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봐봐. A, B가 모두 유리수래. 근데 여기가 Q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래. 그럼 난 자동으로 알아요. 뭘 아냐면 이 P의 좌표를 압니다.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이란 걸 압니다. 왜냐면 잘 보세요. 얘는 F랑 G라는 놈의 연립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어. X제곱 빼기 A 이코르 BX라고 놓게 되면 얘가 FX 이콜 GX 형태의 연립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근데 교점의 개수가 누가 봐도 PQ니까 2개가 되는 거 맞니 얘들아? 근데 X제곱의 개수 1도 유리수, A도 유리수, B도 유리수기 때문에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면 자동으로 아까 배웠던 개념에 의해서 혈내근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죠? 게임 끝났습니다. 얘를 이항하더라도 근의 개수가 똑같이 2개가 나와야 되고 근의 값이 똑같이 요놈과 요놈이 나와야 돼요. 근데 나는 B랑 A가 궁금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난 이용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 그럼 B가 됩니다. 됐니? 그놈의 정체는 뭐냐면 얘와 얘의 합이에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거든. 더하시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됐니?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따라왔니? 그러면 얘는 얘와 얘의 합차 공식으로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2개 더하시면 0.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민준이 축하해요.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푸신 거 맞으십니까?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굿.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이거 틀린 친구들, 못 푼 친구 정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아까 했었던 혈내근이라는 개념이 녹아 있고요. 그죠? F 이퀄 G라고 놓은 거를 이항하더라도 교점의 개수랑 근의 개수는 같다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판별식을 쓰고 어떨 때는 근 가지고 만들고 그때그때 문제마다 다 달라.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못 외워. 다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민준이가 일단 요거를 본인 힘으로 풀었으니까 너무 다행이네요. 내가 이제 걱정 안 하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수업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어떠? 미치겠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너는 그 중간에 하면 했잖아. 당연히 어렵지. 자, 오늘의 라스트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도전. 라스트 문제. 비슷해. 아까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냥 2차 함수가 2개가 나오지 아까랑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거. 아마 민준이는 풀 거야. 이거 풀 수 있을 겁니다. 필요 없다면은. 왜냐면 개념이 똑같아요. 아까 풀었던 친구들은 이거 반드시 풀 수 있어요. 이런 걸 풀어야 된다. 파이팅. 3분. 정답 3번. 아니 3번 하더라. 정답 2번. 그 찍는 거 아니에요? 사실 5번. 네 4번 일단 이게 안 해줄 4번. 1번. 3번. 야구 벌써 자, 현우 나왔냐? 네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얼마 나왔어? 존나 잘했어요. 맞았어요. 이런 거 맞추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2등급을 슬슬 가까워지는 겁니다. 3등급은 이런 거 못 풀어. 못 풀어요. 3등급들은. 물론 지금은 이제 니들이 한번 풀어봤으니까 비슷하겠지 하고 해서 접근을 했지만
어쨌든 자 볼게요. 자 빠르게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유리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1 마 3 1 마일 A, B 싹을 다 유리수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 그러면은 얘의 근이 1 빼기 루트 2란 얘기는 여기는 켤레근으로 1 플러스 루트 2를 반드시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x제곱. 자 요거랑 요거가 교점의 개수가 2개고요.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랑 1 빼기 루트 2가 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얘를 한쪽 어느 쪽으로 이항하든 근의 개수랑 근의 값은 같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여기로 넘길까요? 그럼 2x제곱 빼기 3 플러스 a의 x 플러스 1 빼기 b는 0이 똑같이 이 친구 또한 교점의 개수가 2개고 근이 이거여야 돼요. 자, 그 말은 얘를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표현하면은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합을 구해볼까요? 자, 두 근의 합은, 이거 더해봐요. 얼마야, 이거. 더하시면 2네요. 2고요. 2는. 이거면 요거분의 요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3. A가 암산으로 나오네요. A가 얼마야? 1이네. 1. A가 1이고. 자, 곱갑시다. 근데 곱은요, 알파, 베타는. 곱하시면 합차 공식이니까 1 빼기 2 되는 거 맞아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잘했어요. 이거 하시면 얼마예요? 이거분의 요거니까 2분의 1 빼기 b가 되겠죠. 암산으로 b 얼마예요? 3. 그치. 3이죠, 3. 여기다 3 넣으시니까 9. 답은 1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거 바로 돼야 된다니까. 첨단쌤 바로 되잖아. 저 새끼는 고일수학 지금 거의 몇 년째 놓고 있는데. 됐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고생